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2019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급하게 이제 출근하자마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 전망 이제 널리 헤아려서 이제 멀리 봄 뭐 이런 뜻인데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쵸? 이 전망이 맞았으면 2018년도 초에 한 전망이 뭐 다들 맞았으면 우리가 이걸 보고 또 그런 전망들을 유심히 봤던 사람이라면 2018년도에 가장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그런 전망에 대한 것들이 맞았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2018년 초에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게 또 설사 맞을지언정 이런 전망 같은 거 계속 보면은요, 같이 계속 전망만 해요. 행동이 잘 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예측들만 보다 보면 어떤 하나의 그 결론에 도달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이 비로소 예측이 완성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측이 또 다른 예측을 낳게 되고 계속 이런 전망들을 보는 것은 사실 좀 버릇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여하튼 간에 저 유튜브가 부동산 어떤 정책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길을 좀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시장 전망은 당연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자, 최근 주택 매매 가격 상승 분석을 봤더니 2016년, 17년 우리가 1%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체감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2018년도 3%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 우리나라 주택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곳은 엄청나게 더 올랐죠. 원하는 곳은. 원하지 않는 곳은 떨어진 곳도 있고 전국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런데 여하튼 간에 특정 시점, 특정 지역, 서울 수도권, 대구, 광주, 부산 일부의 상승률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체감적인 주택 가격 상승폭은 아마 2018년도가 가장 컸고, 체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래서 최근 주택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PIR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소득 대비 주택을 사는 지수, PIR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벌은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사는데 몇 년 걸리냐는 PIR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2018년도에 우리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변화를 쭉 보면 이제 완화 정책들이 이제 2018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쪽은 그 보수적이잖아요. 보수 정당 쪽일 때는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완화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사실 뭐 오르지 않았으니까 완화를 많이 해도 국민적인 정서상은 이해가 됐겠죠.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래서 이때는 잘 많이 안 올랐던 때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2018년부터는 쭉 떨어졌으니까는. 그래서 부동산이 뭐 보수적인 성향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책을 펴도 우리가 이런 체감은 나중에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 18년도에 오르는 현상들이 이때 정책 때문에 많이 올랐죠. 지금 이런 정책들이 그럼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한번 또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동산세 완화를 했고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금융규제를 완화를 해요. 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완화해가지고 뭐 디벨로퍼들이라든지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세까지도 인하를 하고, 뭐 행복주택 뉴스테이를 이제 우리가 또 만들기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정보들을 좀 큰 굴자들을 보면 파리 대책 때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확대를 했었고, 그쵸? 파리 대책 때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확대를 했었고, 대출 규제 강화하고 이제 12사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하면서 신 DTI, DSR 해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모든 부채에 대해서 뭐 핸드폰 또는 자동차 할부까지도 다 체크를 하는 거죠. 뭐 중도금 보증 한도 하향 조정 및 보증 비율 축소를 하고, 이제 뭐 9.13 대책 때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하고, 뭐 신규주택 차단을 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강화하는 전반적인 규제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를 좀 겪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신규 입주 많은 지역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이제 많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죠. 역대 최고 물량을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분양이 52만 물량을 했고요. 보통 한 30만 정도 하거든요. 2015, 16, 17 굉장히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2018년, 19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입주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 많이 시작하는 데들이 좀 하락을 많이 하는데 서울권은 일부 지역에서 하락이 좀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제가 투자처라고 좀 강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6년, 17년도에 갭 투자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갭 투자 매물들이 많은데 굉장히 이 두 개가 좀 맞물리는 겁니다. 이 갭 투자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임대차를 안고 사는 거잖아요. 전세를 안고 사는데, 대부분의 전세를 안고 사는데, 이 전세를 사는 사람 물량이 많아지니까, 물량이 대거 입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는 전세값이 떨어져요. 전세값이 떨어져서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일로 입주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서 갭 투자들은 이게 사실 돈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다 보니까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는 가치에 투자를 한 것보다는, 가치에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가격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가격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자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전세값이 떨어지니까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세를 내놓으면은 자기의 자본으로 그 벌어진 갭만큼 이제 자기가 오른 금액은 이제 둘째로 하고, 내줘야 될 전세 금액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주택이 있으면 뭐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대출 받으면 또 전세 더 안 들어오고 하니까, 여하튼 간에 이 사람들 갭 투자 매물이 좀 성행했던 곳들, 그래서 임대차랑 그 어떤 매매 가격의 차이가 별로 안 났던 곳에서 전세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던 곳들에 대해서는 이쪽에 지금 시장의 매물이 뭐 올해부터 해가지고 2016년, 17년도에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다라는 뜻은, 임대차가 한 바퀴 돌아가서 19년도부터는 그 한 바퀴 돌아간 전세 매물들이 하향해갖고 나올 경우에 갭 투자를 했던 소유자들의 매물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충청 경상 지역은 뭐 아무리 지금 뭐 또 거제도에 다시 한번 뭐 배가 들어온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지방 도시에서는 광주, 대전,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서울 지역의 하락 매물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하락 현상이냐, 하락 현상이 발생할 지역이냐, 아니면 하락 매물이 발생할 지역이냐는 것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락한 매물이 전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하락을 이끌어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락 매물을 잡는다면, 그 지역 전체가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락 매물을 잡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자, 송파, 강동구, 강남구 일대가 이제 입주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송파구, 강남구에서는 이주가 뭐 이루어졌고, 또는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인근에 그 주택을 또 하나 갖고 있다가 다시 재입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예요. 앞서서 이제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갭 투자 매물들이 이제 많이 쏟아질 것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2주택 매물이 또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겁니다. 이거는 그 전에 제가 그 동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런 것들을 한번 좀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개포, 역삼, 도곡 이쪽 일대 재건축 대상 말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 강남구 쪽에서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 좀 하락 현상이 조금 일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강동구 자체 내에서도 지금 뭐 이제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올 중하반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강동구 일대에서 전체적인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인근의 일시적인 2주택과 더불어서 좀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도 좀 헬리오시티라는 큰 단지가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지금 굉장히 가격이 약세로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매물이 하락할 지역이지 이 지역 자체가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동네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동네 가치는 올라가는데 일시적인 현상을 보인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타 지역들보다 매물이 많은 거지, 타 지역들보다 더 깨끗하고 좋아진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타 지역들은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얘네들을 살 기회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것이지, 지역 자체가 떨어졌다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송파구의 그 허름한 가락시형 아파트가 헬리오시티로 변했으면 그 지역은 좋아진 거잖아요. 상권도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 왜냐면은 가락시형에 살던 거주자들보다 헬리오시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주자들이 훨씬 더 소비성도 풍부하고 어떤 자금 동원력도 충분히 더 훨씬 더 많은데 그 지역이 침체된다라는 것은, 또는 나빠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도 고덕주공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지역이 나빠진다, 떨어진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물의 가격이 하락한 거지 하락할 지역은 아닌 거죠.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형 평수 재건축 매물들, 특히나 음마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입한 몇몇 매물들이 있습니다.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들은 워낙 얼마 전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CEO 대부분들이 사는 아파트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있어서 그런 CEO들이랑 같이 어울려 살면서 가격이 오르니까는 거기에서 세입자로 살던 분들이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개인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는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갖고 과다한 대출을 받아서 대형 평수 재건축 매물, 그러니까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재건축,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형 재건축 말고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말고 평형대가 큰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매물들,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무리하게 해서 투자한 매물들이 지금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급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급 확대 정책과 분양시장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보는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울 지역들은 하락할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갭 투자라든지 임대사업자를 활용한 과다대출 매물들은 이제 시장에 나온다. 거기에 대한 소유자들이 풍부한 자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닌 매물들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아무리 지금 신도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서울 대기 수요를 흡수하기는 쉽지 않아요. 나 서울에 지금 강남에 살려고 하는데, 또는 송파에 살려고 하는데, 용산에 살려고 하는데, 강동에 살려고 하는데, 마포에 살려고 하는데, 인천에 분양을 하면 내가 거기 안 사고 인천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강남에 살려고 한 사람이 남양주에 분양하면 그걸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서울 대기 수요를 흡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수도권 민간 분양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유망 지형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대형 마스터 플랜 계획을 갖고 있는 여의도 용산이 그래도 가장 강남에 대한 흡수를 할 수 있는 유망한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압구정동이랑 또 마주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반포 압구정동과 사이에서 마주보고 있는 곳이 이제 용산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남 뉴타운들 가격이 좀 조정될 때 들어갈 볼만 하고요. 입주 가다 지역들, 강동, 송파, 개포 일대에 매물이 나올 지역들, 매물이 떨어질 지역이지 지역 자체가 하향 조정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교통 업무 발달 지역들, 청량리부터 청량 일대가 굉장히 지금 좋아질 걸로 판단되는데요. 거기서 또 시작되는 신규 이문 휘경 뉴타운, 이쪽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대문 쪽에 제기동이나 답심리에 있는 아파트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청량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이문 휘경 뉴타운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그 유튜브 특성상, 저희 채널 특성상 당연히 전망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일부러 도표 같은 거는 잘 안 넣습니다. 도표를 많이 넣고도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도표 본 사람 중에 지금 도표 수십 개 보고 그런 강의 자료 보신 분들 중에 도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도표를 최소화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강의를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짧게 제가 전망을 한 거고 너무 전망 많이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이제 통화하시고 전화하시고 또 저희 카페에 가입하시면서 저희랑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에 맞는 선별된 투자처를 저희가 계속 권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저희랑 계속 확신을 가지시면서 저희랑 계속 2019년에도 계속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